정동원 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주목받고 저 또 미스터 트롯으로 또 인기를 받았던 정동원 씨가 2년 전에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동원 씨의 모습 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서킷 라이센스 타는 거예요. 면허 1종, 2종? 2종입니다. 2종? 남자가? 요거 근데 사고 없이 10년 타면 1종으로 바꿔줘요. 10년까지 기다리겠다. 뭐 남자는 진득하게 기다릴 만큼. 자, 근데 2년 전에 이제 만 16살 때 운전을 했던 것이 뒤늦게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발각이 됐나요? 자, 2년 전이었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고나 어떠한 정황이 없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동원 군이 이렇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휴대폰 안에서 관련 영상을 갖고 공갈 협박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2억 정도를 달라는 협박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것을 더 이상 피해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던 겁니다. 관련해서 정동원 씨의 소속사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의 입장도 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 그리고서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짧게 그냥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다는 건데 하여튼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게 뭐 1분이든 10초든 10분이든 뭐 1시간이든 어쨌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근데 그걸 들킨 것이 지인에 의해서 들켰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지인이 협박까지 하는 과정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1억가량을 넘겼다, 그 뒤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이제 고향 네. 근처에서 이제 트럭을 하동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그 옆에서 찍어줬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로. 네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인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6세가 안 되면 면허증을 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5억 원을 달라고 이제 협박을 했는데 결국 이제 1억 원을 준 겁니다. 근데 1억 원 주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협박한 거예요. 2억 원 내놓으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러다가는 뭐 평생 돈 다 뜯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이제 본인이 무면허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무면허 처벌 자체는 벌금에 불과하거든요. 더군다나 초범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감수하고까지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 뭐 다 조사 받게 됐고 그다음에 상대방 협박범들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이제 무면허와 관련된 것 또는 공간과 관련해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거기 내용들이 다 이제 캡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휴대전화는 뭐 중간에 이제 돌려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지인이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네. 믿을 사람이 없네요. 뭐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가까운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요즘 뭐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은 뭐 위법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과정이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좀 네.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의 내용이라든가 대화 내용이 캡처돼서 네. 범죄와 관련됐을 때 계속적인 협박을 받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한 번쯤 돈을 주면 무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동원 씨도 이제 그래서 1억을 건넨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갈로 계속 이어가는 범인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적어도 뭐 2차례, 3차례까지 돈을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늦지 않게 네. 아마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결심한 것을 다행이지만 지인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는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거고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늘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다른 분들도
빨리 받고 공갈범들이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원 씨 무면허 운전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고 또 오토바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 사안을 두고선 또 대중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네. 2년 전 정동원 씨 같은 경우 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통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때도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는데 당시는 미성년자였고 초범임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안은 무면허, 사안은 다르지만 크게 보였을 때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서 기소유예였지만 이번엔 초범으로 보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넘어서 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식 기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